일본에서 연쇄살인범의 살인 당시, 그 당시를 회고한 회고록이 출간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인범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살해 수법도 아주 잔인했고, 그리고 살해한 당시를 회고하면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일단 네.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997년입니다. 당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돼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었는데요. 먼저 사건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고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바로 범인이었는데요.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아이를 토막살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는 목을 잘라서 이 학교 앞에다 가져다 놓았는데 그 목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범행 선언문도 같이 옆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범행 선언문까지요. 뿐만 아니라 이 신문사에는 범행 예고장을 직접 써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였던 여학생까지도 살해를 했고 또 어린이 3명도 공격을 했지만 다행히 이 학생들은 숨지진 않았고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이 학생이 별로 문제도 별로 없는 그냥 중산층의 평범한 학생이었었고 그래요? 또 이 살해당한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토막 살해당한 네. 이 아이도 평소 이 범인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아이여서 그래요? 더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예고장까지 언론사에 발송을 했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내용도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이 내용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당시 아주 긴 편지를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제지해봐라. 나는 살인이 유쾌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서 경찰들에서는요, 당연히 이 남성 범인이 토막살인했던 그 끔찍한 범인이 한 30, 40대 남성이겠거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의 이 추적을 끝에 잡고 보니까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냥 중학교짜리 아이여서 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잡혔던 거 아닌가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잡혔다가 뭐 옥살이도 했을 텐데 네.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책을 또 쓰게 된 건지 그런 사정이 또 궁금하네요. 네, 소년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에 가석방이 됐었는데요. 가석방이? 네. 예. 근데 이 석방이 너무 일찍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냐? 일본 사회 당시도 들끓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 계속 주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한번 책 한번 써보고 싶다. 책을 써보고 싶다. 네, 이런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가석방이 되고 나서 최근에 책을 출판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범행을 아주 상세하게 적은 회고록을 써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범행을 상세하게 쓰면서 참회를 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써서 그게 내용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거나 감동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죠? 그랬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예. 일단 이 학생은 자신의 필명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감췄습니다. 필명? 네, 예. 필명이 소년 A입니다. 이 소년 A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일본에서는 보통 흉악범일 경우에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를 해요. 네. 그런데 미성년자는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행을 하고 토막살인을 했다고 해도 이 학생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년 A라는 가명으로만 불렸었는데 본인이 가석방되고 나서 이 소년 A라는 이름으로 책을 써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진심 어린 참회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 그러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물론 유족들에게 미안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열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참여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 같이 보시죠. 1997년 6월 28일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됐다. 소년 A가 나의 대명사다. 나는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기호가 됐다. 예. 굉장히 멋이 잔뜩 들어간 문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약간 영웅화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또 이런 장면도 있죠. 고백하건대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게 자신이 범행을 하던 순간을 회상을 하면서 쓰는 문장입니다. 네. 이게 과연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과연 정말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지 정말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 10명 중 9명은 이 책은 정말 너무 자기 과시형이다. 예. 지금 굉장히 비난의 그런 아니 반응들을 근데 내놓고 궁금한 게 네. 책이 나온 건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왜 사서 읽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걸 왜 사죠? 일단
일본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합니다. 1위요? 네. 예. 이 책이 출간이 된 게 지난 6월 11일인데요. 사흘 만에 6만 7천 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사흘 만에 6만 7천 부요? 네, 이 정도면요. 사실 그 일본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이 팔려나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서점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보통 이제 책을 한 권 팔 때 작가에게 돌아가는 인세가 책값의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먼저 이 출판사에서는 지금 이 책의 초판만 10만 부를 찍었거든요. 이 10만 부가 다 팔려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범인에게 돌아가는 인세가 1억 3천만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학생의 어머니, 부모도 회고록을 쓴 적이 있어요. 예. 범행 2년 후에 회고록을 써서 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참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군요. 반성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벌어들인 인세 전부 다 피해자들 회복 비용으로 다 기증을 했거든요. 예. 만약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이 인세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세인데요.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김태현 변호사님,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안 되는 게 궁금한데 왜 이분의 이 살인범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의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쨌든 필명 그렇죠. 지금 소년 A로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윤정현 기자가 지적한 대로 범인은 당시에는 이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신원을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은 가석방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신원을 강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미 다 종료가 됐던 문제인데 정말 저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려면 누군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일본 사회에 누가 그걸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고 살인범이 자신의 살인을 미화하는 책을 썼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합니다.